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도금이 같은 한자들 진칠둔이 들어간 한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칠둔, 싹틀준 뭐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요. 이런 한자 모아서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꼭 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정리된 페이지가 180쪽에서 181쪽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좀 유익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칠둔이라고 하는 한자 들어가는 한자 먼저 진칠둔 배우시고요. 다 둔 발음 할 수 있는데요. 무딜둔, 채소 이름 둔, 광준둔, 무들둔 좀 처음 보시죠? 조아릴 돈 발음으로 바뀝니다. 어두울던, 밝을던, 다시 돈 발음이 아닌 순 발음으로 가는데요. 순수할 순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을 촌자의 고자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그림을 좀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래가 싹이 나는 모습과 뿌리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일은 땅으로 보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뿌리가 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싹이 이제 조금 나오려고 해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뚫고 나온 풀 모양이고요. 언덕에 어렵게 진을 치고 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자리 딱 잡은 거예요. 자리 잡는다는 표현에서 전쟁 용어처럼 내가 여기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진을 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군대가 주둔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둔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병사들이 군량미를 보급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마련한 밭이에요. 그래서 군용이죠. 식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둔 발음 잘 보시고 쌍 모습도 잘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무딜둔이라고 하면 쇠금으로 이제 무디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뒤에 있는 한자는 둔인데 아직 싹이 잘 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처음 잘 이게 뭐 갈아서 만든 칼이 날카롭기가 처음부터는 쉽지 않죠. 길이 안 났다고 하죠. 그래서 쇠가 아직 이제 처음으로 칼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이 무디다. 아직 날카로운 상태는 아니다 해서 무디다인데, 흔히 우리가 왜 이렇게 좀 행동이 빠르지 못하면 둔하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둔자입니다. 둔감하다든지 수학 용어에서 둔각이라고 한다든지 90도보다 좀 큰 각이죠. 우둔이다 그러면 어리석고 둔할 때도 우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둔하다 할 때 둔자예요. 채소 이름 둔은 풀초만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진치둔 자체가 싹이 나는 모습인데 풀초를 집어넣어서 땅에서 돋아나는 채소를 뜻하고요. 둔해라고 해서 초목이 싹 트는 모양을 이렇게 어조사 해자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많이 쓰진 않고 발음이 둔이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한자 광중둔인데요. 광준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보시다시피 시체 묻는 구덩이입니다.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묻는다까지 되고요. 묻으려면 구멍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구멍 열자만 집어넣고 땅속에 식물이 있듯이 시체를 땅속에 넣는다는 표현으로 이 한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땅속에 시체 묻으려고 구덩이 파는 모습, 싹이 움켜서 쭉 나오려고 할 때 뿌리가 땅에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해서 보통은 이렇게 시체 묻는 구덩이를 둔석이라고 이 한자를 활용할 때는 쓰고요. 똑같이 얘도 광중 석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묻는다 무덤 석자고요. 광중이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렇게 같은 말로 둔석도 있다. 좀 어려운 말이고 4번 거수 넘어가는 개수인데요. 참고만 하십시오. 이 자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아릴 돈자인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아마 돈 발음을 준 것 같아요. 머리 열자는 머리를 숙였다는 뜻인데 머리를 땅에 닿도록 조아리다. 윗사람을 보면 머리를 조아립니다. 옛날 양반이 지나가거나 고위 관리나 임금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숙인다라고 해서 머리열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도노라고 해서 불가 용어에서 점점 뭔가를 내가 불경을 외우고 공부하다가 깨달음이 확 올 때 도노점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 도노라는 표현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 정도는 바로잡다, 그 다음에 조아릴 돈,
이 조아릴 돈자에 정리할 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럴 땐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해석하는 게 보다는 정리하다는 뜻이 하나 있더라. 굳이 머리를 조아리다라 하시고 싶으면 머리 숙이고 열심히 정리했다라고 말을 좀 만들어도 괜찮고, 흔히 사돈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 우리 사돈이라고 하는 건 살펴봐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관계입니다. 사돈 아시죠? 내 자녀의 결혼 상대자의 부모님들. 그래서 사돈이 참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먼 게 사돈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강 사이에 두고 멀리 보고 고개만 쑥 숙이는 인사 사이라고 했대요. 정말 어려운 사이란 얘기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내 자식들의 흠이 되고, 너무 멀리 하면 관심이 없다 해서 좀 그렇고 사돈 잘 살피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의를 갖추는 관계라고 하네요. 어두울 돈자 보시면 물수,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아까 이게 식물을 뜻하니까 식물에다가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혼돈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눠지지 않는 상태, 사물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 혼돈의 상태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상당히 조금 고급 언어긴 하지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섞여 있다, 어둡다, 이렇게. 그 다음 한자는 밝을 돈인데요. 나릴에다가 둔 발음이 돈 됐습니다. 이런 건 발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양이 땅에 진을 치다 밝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 우리가 밝아진다는 돈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릴에다 도타올 돈자를 쓴 걸 보통 아침돈 밝을 돈이라고 합니다. 같이 얘도 쓸 수 있다는 거. 돈연이라고 하면 밝게 빛난다는 거. 그래서 밝다라는 뜻만 좀 아시고 발음 주의하시고. 두 개 남았는데요. 순수할 순자는 앞에다가 실사, 가는 실, 명자를 쓰고 뒤에다가 진칠, 둔이 아마 순됐습니다. 발음이 우 발음과 니음만 남았지만 같은 도금과로 봅니다. 뉘에서 뽑아낸 명주실이 희고 부드럽습니다. 순수한 흰색이구나. 처음 뽑은 실에 염색하기 전에 색깔 순수한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순금, 순진, 단순, 순배, 정말 많이 쓸 수 있죠. 많이 쓰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낮은 급수예요. 자, 마지막 마을촌자 하면은 우리는 이자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이거를 발음가를 촌자를 넣어서 얼른 썼고, 둔 발음이 촌까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급수 시험 볼 때 좀 물어봅니다. 얘를 거의 둔이나 돈 발음하고 싶을 건데 촌 발음까지 되는 게 좀 특이하고요. 진을 치다, 마을에 나 여기에 살 거야 라고 이제 진 풀고 마을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고을에 진 치듯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요. 이것도 지금 쓰는 거지만 옛날엔 이렇게 썼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을 소 한자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불을 소 들어가면 소 발음 안 하고요. 초 발음까지도 가고 발음이 좀 특이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소 들어간 한자 이번 기회에 저랑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혹시 재책이 있으신 분들은 311쪽에서 여러 페이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없으신 분은 영상 보시면 재밌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부를소, 밝을소, 늪소, 이을소. 쉽죠? 소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부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을 이름소, 풍류 이름소, 나무 흔들릴소, 고할조. 네, 조발음 나왔습니다. 이런 자는 좀 특이하죠. 빛을 초, 불을 초, 넘을 초, 능소와 초. 한 번 더. 담비초, 멀초, 다방머리초, 수레초에서 16자 한번 정리할게요. 상당히 많아요. 불을 소자는요, 법률용어로 많이 씁니다. 소환한다는 말 많이 쓰는데요. 칼도가 좀 들어갔어요. 입구는 당연히 이리 와 라는 뜻이겠죠. 칼처럼 무섭고 강제성을 두고 부르는 겁니다. 안 오면 그냥 속된 말로 죽는다. 이렇게 부는 거예요. 강제성 싹 칼을 들고, 너 혼날 줄 알아? 꼭 와야 돼? 뭐 이렇게 협박하는 용도로 좀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칼도를 집어넣어서 강압적으로 소환하다, 소명하다, 소집하다. 강압성이 좀 있다 생각하시고요. 날일입니다. 해 뜰 때 부릅니다. 밝을 소자. 해를 불러드린다, 밝을 때 부른다 해서 앞에다가 불화 써도 똑같습니다. 한자가. 원래 밝다 이런 말은 나리를 써도 되고 불화도 써도 되는데 보통은 밝을 때 나리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도 불화를 괜찮다. 소상히 밝혀라, 소명해라, 밝게 뭔가를 드러낼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늪소는 쉽죠. 물이니까 물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소택지라고 해서 늪과 못으로 둘러싸인 땅을 또 이렇게 소택지라고 하는데, 늪소모 쉽죠? 이런 거는 쉽죠. 이을소자도 실이요. 어떤 걸 꿰매어서 서로 떨어진 걸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합니다. 끊어진 실을 이어주는 거, 나 소개시켜줘. 아우, 소개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소개예요. 연결시키다. 오른쪽에 오면 고을읍인 거 아시죠? 마을입니다. 거기다 소모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마을이 하나 생겼어요. 마을 소자고요. 지금의 중국에 있는 허난상 지안현에 있는 서쪽에 있는 마을이래요. 풍류 이름서는 좀 알아두십시오. 순임금의 음악을 소광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정말 공자도 좋아했고 최고의 경지라고 표현했죠. 여기 소광이라고 해서 봄철의 벼, 봄철의 경치를 이렇게 쓴대요. 풍류다,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다가 이렇게 음악을 집어넣었다는 거. 음악을 부르다. 사람이 모을 때, 사람들을 집중시킬 때 음악만 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악이 있으면, 어떤 분이 자기가 가야금으로 캐논 그 음악을, 클래식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설거지 하던 아내가 설거지를 관두고 소파에 앉아서 같이 감상했던 기억을, 정말 좋은 추억이라고 소개하는 책 글귀를 봤는데요. 음악이라는 것, 사람을 모두 멈추게 하고 하나로 만드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무 흔들 소자는 앞에 나무목을 쓰고 뒤에 부를 소를 써서 나뭇가지들이 손짓하며 부르는 듯 흔들흔들. 정말 바람 불 때요, 나무나 낙엽이나 풀잎, 꽃잎 보세요. 흔들흔들 살랑살랑. 그렇게 평온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없죠. 그때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건 너무 행운이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소연, 나무가 흔들리는 모양을 이제 뭐 문장 같은 거나 시 쓸 때나 이렇게 쓸 때 쓰는 단어 같아요. 쓰임이 있습니다. 고할조자는 말씀만 들어갔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임금이 불러드렸습니다. 물으시니 상세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조서라고 해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임금이 어떤 뜻을 일반인에게 알리려고 조서를 내리죠. 또 임금의 그런 글을 칙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조서 내린다는 말, 일반인한테 알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건 많이 나오죠. 밝을 소에다가 불파니까 밝단데 거기에다가 불을 더 지폈습니다. 환한데 불을 켜서 더 환하게 한다는 거죠. 밝은 햇볕에 불빛을 더해서 더 환하게 한다고 해서 조명, 대조, 낙조로 빛인데요. 요즘은 이 조명 하나로만 해도 집을 넓게 보일 수 있고, 좁게 보일 수 있고, 아늑하게 보일 수 있고, 분위기 있어 보일 수 있고, 확실히 좋죠. 최근에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는데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제가 조명이 은은하게 한 대 앉았어요. 그러니까 밤이죠. 조명이 은은하게 하자면 친구들 다 뭐라고 하죠?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조명이야, 조명. 이렇게 하면서 웃었는데요. 똑같은 피부인데 조명이 이렇게 조금 노란빛 나는 조명을 맞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렇게 피부가. 그럴 때 이 조명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M자 세 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제가 이거 다 유머인데요. 사람이 man 남자 좋아하고요. money 돈 좋아하고 mood 좋아한다고 합니다. 조명 중요합니다. 불을 쳐볼게요. 앞에다가 손수 쓰시고 불을 써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부르는 겁니다. 초대하다, 초빙하다, 초청하다. 주의하실 건 부른다는 소가 초되는 거에 조심하십시오. 초인종할 때 초자예요. 앞에다가 달리기를 썼습니다. 누가 다 불렀습니다. 윗사람이 불렀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늦게 가면 혼내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넘어서 나의 초능력을 발휘해서 갑니다. 그래서 초월하다, 초과하다, 초인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자, 누가 날 불렀는데 달려가서 네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인데요. 여기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진짜. 윗사람이 불러 나는 힘껏 달려갑니다. 넘을 쳐 막 언덕 넘고 계단 넘고 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정말 급해 보이네요. 넘을 쳐 어떤 능력을 넘어설 때 씁니다. 초과되다 할 때 씁니다.
제가 능소화꽃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예쁜 능소화를 한참 찾았는데요. 풀 이름이고요. 낙엽과도 부르고 초화라고 하면 완두꽃이라고 하는데 능소화꽃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쁘더라고요. 능소화 가까이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담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담비 너무 귀엽죠? 쪽제비과 짐승이고요. 담비초인데 사자성어 한번 하겠습니다. 구미속초라고 해서 개구자고요. 꼬리 밑자입니다. 개꼬리, 개꼬리예요. 개꼬리로 누구 뒤를 이어서요? 담비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담비의 꼬리가 모자라서 개꼬리로 합니다. 이렇게 담비가 비쌀까요? 개가 비쌀까요? 보세요. 얘가 비싸죠. 얘가 없으니까 개꼬리로 대체하는 거예요. 간판은 그 소고기 한우라고 해놓고 수익 소고기를 먹이는 거죠. 이렇게 사기치면 나쁜 사람이죠. 벼슬을 함부로 주다, 훌륭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대체하다. 보통은 이만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명문대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서 이런 사람 뒤를 그런 사람이 되는 역량이 되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뒤를 이으면 무너지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뭐 영어를 잘해야만 이 관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럼 그 관직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구미속초는 일명 땜빵을 하는 거죠. 나쁜 걸로. 그래서 구미속초 예쁜 담비 보시면서 구미속초도 알아두십시오. 멀초는 뛰어가다 멀리 갑니다. 멀리서 불러서 멀리 갑니다. 멀리서 부르다. 초요 멀다라는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범자에 등장하는데요. 발음이 초발음만 좀 조심하십시오. 발음 때문에 참 힘듭니다. 다방머리초라고 해서 이게 머리 늘어질 표자거든요. 그래서 길게 늘어진 머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방머리는 이렇게 머리가 둥둥 떠있는 손질이 안 된 그런 소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인데요. 술의 초자 보시면 초헌이라고 하는 것,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가 사는 수레인데요. 바퀴가 하나예요. 이렇게 바퀴가 하나. 이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고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타고 가시죠. 그래서 술의 초헌 할 때 쓰는 누가 불렀어요. 임금이 불렀겠죠. 근데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 하나 달린 술에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그림이 많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